네,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두 분 직접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모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제는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검찰총장.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가 이제 단독 채택됐고 여당에서 이제 33번째 야당 패싱이라고 하는데 장관급. 자, 먼저 장경태 의원님, 이거 단독 채택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국민의힘은 개점 휴업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국회 개원이 1년이 넘었지만 국회 부의장 추천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하자라고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협의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장단, 예. 국회는 의장 1명에 부의장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국민의힘 몫인 국회 부의장조차 지금 추천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이 의장단 구성도 못한 상태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저도 지금 인사청문회 1년 동안 5번 정도 해봤습니다. 근데 본인들께서도 그러세요. 이게 참 반대하기도 참 그렇지만 반대 입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맹목적 반대라든지 실적 쌓기용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게 누적되면 양치기 소년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반대를 하시고 그러면 또 그 부분을 협의를 하시면은 정말 좀 더 바람직한, 좀 더 성숙한 인사청문회 문화가 되지 않을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허은하님 보니까 야당석은 다 비어 있더라고요. 네. 참한 건데. 아마 현장 가면 화병 날 것 같다. 그래. 그래서 예.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예. 저도 실제로 그 임혜숙 과기부 장관 당시 후보자 예. 그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야당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도착도 안 했는데 이미 시작했었고 야당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도 주지 않았고요. 여당은 이제 표결도 없이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국회법 위반이었어요. 그래서 사후에 과방위원장께서 총대 메고 사과를 하셨지만 이미 임명이 된 이후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의 그 불참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현장에 있으면 진짜 화병 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의중에 따라서 민주당이 장악한 그 국회까지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모양새가 좀 북한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당 독재 체제와 흡사한 모습 아닌가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33번째 단독 채택인데요. 저희가 말합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단독 채택이 30건이었거든요. 30건 합쳐서. 예.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33번째 단독 채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단독 채택하고 그런 거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병 대신 그냥 참고 안 간 게 아닐까라는 농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임기 오늘 시작합니다. 2년 임기. 그리고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앞으로 이제 대충 했던 그림은 좀 그려진 것 같은데 이미 박범계 법무장관 그려놓은 것 같은데 조직 개편 예고돼 있고 이제 대규모 이제 대폭 검사장급 인사도 좀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먼저 허은하 의원님. 그 김호수 후보자가 어떤 분인지 본다면 향후 어떻게 이제 할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김호수 후보자가 작년에 라임 사건 보고받은 위치였던 거 그리고 또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에 약 8개월 동안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그 라임 사건 수임하고 고액의 자문료 받은 거 알고 계실 테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청산하겠다고 나섰던 전관예우라는 적폐거든요. 그리고 또 김호수 후보자 아들은 공기업에 지원하면서 굳이 이제 예전 버전으로 그 아버지가 북부지검장이라는 문구를 기입한 것이 밝혀졌고 그 채용에 대해서도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이 또한 문재인 정권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거든요. 그래서 조직 개편에 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검사장들이 보임된 지 1에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대규모 인사를 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거나 또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여당이 채택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장경태 의원께서는 김호수 리더십 뭘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일단 검찰 내의 안정적인 재정비가 하실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찰총장 추천 인사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사실 기수도 높고 또 전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다 거치신 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요직 중에 요직인 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이명박 정부 당시 했었고요. 검사장 승진은 박근혜 정권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 요직과 검찰 내에서 어찌됐건 신망과 능력을 높이 사고 있는 분이란 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이 여러 가지 방금 로펌 당시에 정관님 말씀하셨는데, 이 로펌에 속하는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수임하거나 모든 사건을 변론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비리다라고 얘기하시거나, 혹은 마치 아들에 대한 이 채용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께서 무능하다라고 시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이 여러 가지 여러 검찰 개혁과 과제, 또 이 보완과 완수라는 측면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앞으로 역할을 잘 하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김무수 검찰총장이 앞으로 이제 이른바 그 검찰 개혁 마무리 투수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뭐 잘 하시길 바라죠. 알겠습니다. 그럼 허은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검찰총장? 지금 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법무부 차관 시절 그 친정부적인 성향을 드러내서 네. 이미 검찰 내부적으로도 좀 신임을 잃은 인사입니다. 미들맨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언급한 그 김호수 후보자 본인의 문제에서나 청와대로부터 후보자가 요구받은 상황에 대해서나 검찰 내외부적으로 신뢰받기도 좀 어렵고 정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총장이 돼서 또 믿을 것은 청와대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청와대 검찰총장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네. 자,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 자, 김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 이거 방향성 당연히 여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허은하 의원님부터 좀 견해 주십시오. 저희 뭐 국민은 그 민주당 입맛대로 뭐 검찰을 난도질하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검찰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떤 불공정과 전관예우를 혁파하라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시다. 이제 그러한 기대에서 문재인 정부도 출범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제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한다는 검찰 개혁 좀 보면 그 검찰총장의 허가 없이는 수사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검찰의 손발을 묶는 거라던가 또 수사할 준비도 되지 않은 공수처를 좀 억지로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불공정과 정관예우 온상인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지금 앉혔고 또 그것도 야당의 반대까지 무시하면서 임명하는 정권을 보면서 어떻게 국민이 검찰개혁을 신뢰할 수 있을까? 또 국민을 운운하는 것도 좀 부끄럽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이 쫓아낸 윤석열 전 총장을 더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허은하 의원께서는 전관예우란 적폐청산 이게 검찰 개혁의 기본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경태 의원께서는 앞으로 검찰 개혁 뭐가 방점이어야 됩니까? 앞으로 검찰의 셀프 면죄부는 없어야 합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가 되어야 됩니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공정한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설사 자신의 일가와 관련된 수사일지라도 외압이나 어떤 의혹이 전혀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방금 이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 친정권 인사다라고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뭐 보고를 받거나 그러면 친정권 인사고, 또 보고받지 않으면 패싱 인사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이 바라는 이 공정한 수사, 또 평등한 수사, 인권 보호하는 수사를 잘 하시길, 뭐 잘 한다고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말 잘 하시길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조선열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두 분 의원 모습도 함께 감상하시면서 토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3년 구형했습니다. 검찰 판단 옳다고 보십니까? 장기태 의원님 먼저. 다소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구형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이 코멘트하기는 적절하진 않고요. 예. 다만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꼭 규명되길 바랍니다. 다만 조금 다소 엉거주춤하는 수사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병원 관여인지 정치적 수사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구형이 실형으로 판결이 나면 긍정적인 요소로는 볼지 못하지 않을까. 네. 일단은 우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예. 답변으로 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소득 논쟁,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사이에 불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먼저 차별급식 시즌2다 이런 발언을 한 게 발단이 됐고요. 그럼 이게 먼저 기본 전체 다 하느냐 또 선별이냐 이게 핵심 이슈 같은데요. 이 공방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장윤태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일단 복지 퍼즐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역 모양인지 니역 모양인지 큰 것 작은 것을 잘 골고루 잘 이 맞춤형 복지를 보고요. 예,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이 복지 논쟁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 복지 정책이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 부합하는지 또 혹은 사각지대를 제대로 메우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공방은 앞으로도 정치권에서는 좀 더 정책 공방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이게 기본적으로는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은 좀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고요. 예. 이재명 지사가 당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기본소득 비판이 들어오자 예. 그 뒤에 억지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을 좀 끌어들인 모양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심소득이라는 것은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려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개선 시도입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이 시도가 근로의혹이라던가 복지 모델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가져올지 사실은 살펴봐야 한다고 하면서 또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을 좀 강조했거든요. 예. 반면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이제 무언가를 나눠줘야겠다라는 그 당위성이 낳은 어떤 상상력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기본소득이 어떻게 이를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좀 결여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결국 재원도 국민에게 걷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대책이 되는지는 솔직히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이 아이디어가 이제 당연히 대선을 이제 대비한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다른 이제 대권 주자들은 충돌을 피하면서도 주요 공약 기본소득 이걸 다시 뛸 기회를 잡았다. 이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먼저 장기태 의원님. 네. 서울과 경기도 각 지방 정부 간의 색깔 차이를 드러내는 것 또한 저는 정치권이 이 정쟁 경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을 한다는 점에서 또 지방 정부가 정책 경쟁을 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안심소득인데 안심이 안 되죠. 사심소득 같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7조나 되는 재원일 서울시 1년 예산이 좀 한 50조 정도 될 텐데요. 그 1년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를 텐데 또 그러면서도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 규모의 복지 정책은 사실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나 추경 얘기할 때 17조 하면은 중앙정부에서도 국채 발행합니다. 근데 서울시 정부가 이 17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 10조만 넘어가도 개수 조정해가지고 될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익공유제라든지 손실보상제라든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또 1, 2, 3차, 4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하지 말라고 해서 또 재난지원금 지급한 적도 있고 또 국채 발행하면서도 지급한 적 있고 1, 2차 때는 반대하시다가 3차 때는 또 하자고 하고 4차 때는 또 하지 말자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일관된 복지 정책에 대한 기조를 좀 가지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조언드리고 싶고요. 또 중앙당의 그러니까 어떤 이 국민의힘 당의 입장과 또 이 당 소속 시장의 입장이 또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좀 어디에 눈높이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또한 제가 안심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혹은 사심소득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여러 가지 근로조건 과정에서 소득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환경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업무나 역할이나 근로 시간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월급이 적은 게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떤 특정 이 급간을 정할 경우에 근로의욕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정밀하게 아무튼 설계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급조했다라고 혹은 오히려 이 오세훈 시장이 또 이 대선을 포석에 둔 예. 오히려 스스로 그런 공약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네. 그럼 저는 이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기 네. 뭐 재원 마련 관련해서 네. 또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소득 주도 성장이나 뭐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예. 경제 성장이 거의 둔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선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크게 홍보하는 것으로 좀 비춰집니다.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은 4년 넘게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한다.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다시 기본소득 얘기로 돌아오면 그 현금 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세금으로 현금을 나눠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세금을 덜 걷는 거. 그게 먼저 아닐까. 그러니까 예. 걷고 나눠주는 행정비용까지 따지면은 훨씬 더 그게 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국민의 명목 소득만 늘려주겠다는 당위성만 가지고는 그 지금 현재 정책이 문재인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자체가 아시다시피 처절한 경제 파탄으로 우리가 귀결됐다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개인이 정책적으로 좀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접근을 계속하다 보면은 경제 파탄으로 분노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추가해서 말씀하실 거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 이제 6월 10일이죠. 열리는데 이른바 윤석 돌풍 신도림이 좀 아주 거셉니다. 일단 이 현상 관련해서 먼저 두 분 다 초선 의원이시니까 생각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장경태 의원님. 뭐 일단 40세 이상이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뭐 네네. 사실 너무 이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통한 예. 뭐 62년도 군사 정권 당시에 이 박정희 당시 장군께서 이 후배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조항 아니겠습니까? 헌법상의 40세 이상 규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제 너무 시대착오적인 조항이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 개헌 절차가 워낙 또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개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이 가까운 미래를 먼저 만들어가는 게 또 가까운 미래를 먼저 설계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피선거권이 지금 만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일치시켜서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예. 교육감의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만 16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등의 어떤 가까운 미래를 먼저 설계해가는 좀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행 법률상 이 개정할 수 있는 사안부터 우리가 먼저 찾아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우선은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예. 30대 중반의 당대표 후보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거는 뭐 그 세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는 저희 당이 쇄신했고 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꼰대 정당이라는 그 이미지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대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준석 현상은 국민의힘이 지금 춤추게 만드는 현상이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이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는 예. 그래서 대선을 축제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현상이다라고 예.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예, 너무 말씀하세요. 꿈보다 해몽이 더 좋으셔서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찌됐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탄핵의 강을 건너고자 하는 보수 지지층의 강력한 열망이 투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박근혜 정권의 출범과 탄핵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관여하거나 뭐 책임 있는 분들이 더 이상은 이제 그 시대를 종식하자라는 강력한 열망이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중진의 한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님들 중에서도 어찌됐건 수도권 의원님들이 많은 또 의정활동을 해주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대부분 낙선하셨죠. 그 단적인 예가 조영 후보의 에베레스트 발언입니다. 이 나경원 후보가 동작에서 이준석 후보가 노원에서 출마했었는데 두 분이 만약에 대구에서 출마하셨다면 당선되셨겠죠. 그러니까 자꾸 8053만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당선되신 건데 어찌되었건 이 중진 의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상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건 한 사람에게 너무 몰려서 책임이 쏠리는 책임과 기대가 같이 쏠리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하고 계신 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이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밖에서 대해서 보시기에 만약 그렇게 네. 보인다면 저희 중진들께서 반성을 하셔야겠지만 내부에서 바라보는 저희 중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하셨고 노련하게 하고 계시고 어제 뭐 백분 토론도 보셨겠지만 서로를 감싸주고 그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서로 생각하고 있다. 좀 더 젊어지고 또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선의 그 깊이와 넓이를 넓혀가고 계셔서 저희는 그 중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다는 이준석 말씀을 현상에 드리고 대한 싶습니다. 기대도 분명하지만 사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 사실 전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렇게 허 생각하지는 의원님은 당연히 이제 좀 더 변화를 바라시는 네네. 마음이겠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 좀 다른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당내 상황을 어떻게 네.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아는지 저희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예. 저희의 쇄신의 시작은 이미 시작됐다. 네. 터닝포인트를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과 그 또 신간 조국의 시간 책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그러게 좀 말이네요. 다 됐네요. 네, 자 오늘 두 분 초선일전 토론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